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지지도의 곡선은 상승할 걸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처하네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고 제 잘못을 쭉 다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고, 또 이런저런 변명을 자꾸 해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시간을 좀 더 기다리랍니다.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로서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총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개입했던 정부나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문제도 국민들에게 맡겨두고, 정부, 좀 실무적인 정부, 이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행정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리 보이지 않는 곳에, 느껴지지 않는 곳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지금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국정의 조정의 시스템이나, 그 다음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의 문제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냥 좀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챙길 것을 챙기는 그런 행정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우리 국정과제로 내놓았던 개혁, 그 중에서도 정부 혁신은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분권의 혁신이 아마 가장 큰 과제이고요. 분권의 혁신하고, 인사, 또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별로 전달되고 있지 않지요. 별로 싸움거리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내의 여러 가지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손대지 못했던 많은 행정혁신이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큰 갈등이나 저항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확실하게 혁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 일만 또박또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었는데, 이젠 제가 직접 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구일보 안국장 전화. 예, 좀 민감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참여정부의 노사 정책의 기본이 무엇인지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 대기업의 노조 파업을 보면 노조가 약자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제를 만날 때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늘 자주 약속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반면에 기업에서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노사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결과로서 나중에 증명을 할 생각입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떻든 이전 어느 정부보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그래도 가장 적었다. 부담을 좀 덜 준 정부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1, 2년에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음에 올해는 또 몇 가지 제도 개혁들이 바로 부닥쳐 있기 때문에 또 큰 싸움이 몇 번 있긴 있겠지만 이 제도 개혁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아주 빠르게 안정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그 정부는 노사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노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그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노사 양쪽 다 제도에 있어서 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놓을 건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자꾸 받을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노사 간에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데 이 부분을 올해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북핵 문제와 그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 또는 그 경기 대책에 매달려 왔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 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정착시켜 나가고 큰 일로서는 노사 관계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볼 때 법과 제도가 어떻든 원칙이 어떻든 그 적용된 결과로서 현실은 어떻게 보느냐? 현실은 지금 그 노사관계, 특히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노동자들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그 해소돼야 되는 문제는 노동자 내부에 있어서의 대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이 격차, 권리의 격차, 현실적인 그 소득의 격차, 이 부분들을 해소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기들의 몫을 때로는 양보할 수 있을 때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앞장서 있는 전국적 조직의 선봉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노동계 내부의 그 격차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정부나 사용자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 있어서의 그 협력과 양보, 타협 같은 것, 새로운 질서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도덕적 권위가 생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 나가는 이런 그 좀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굿모닝 시티 사건이 터지면서 그 문제가 정치 자금 문제로 연결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실망이 많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대선 자금 관련해서 여야가 공이 전모를 공개하자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어떤 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좀 밝혀주십시오. 예,
오랫동안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또 언젠가는 한번 실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게 쉽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정치권에서 무슨 정치 탄압이라든지 이런 바로 정치적인 반격과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정치자금 제도 개혁하자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누구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정치 관리를 전 해왔다고 그렇게 또 한번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노무현 경선 자금 여러분들도 되게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알지요. 되게 짐작합니다. 우리 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일 잘 알지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고 대통령 선거 때도 이건 선진국에서도 쉽사리 보기 어려운 새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수준은 또한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고민은 고백 하나 하라고 하는데 고백을 하고 싶죠. 자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노무현 선거자금 100% 다 밝히지 못했다 말하더라도 고백해봤자 밝힌 데서 10%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간씩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준 몇 사람만 전부 이름 공개해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돈 줬어.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려면은 함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였죠. 근데 함께 해도 지금 재계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각 당에서 그거 다 밝히면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잘 모르지만 민주당은 지금 밝힌 금액 규모에서 거의 대차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선거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지만 대개 구두로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대차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름이 밝혀지는 것만이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려면 모두 다 우리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당도 함께하고 재계도 좀 참여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 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개인만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정치적 공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라도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선거에 돈을 쓰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투명하게 하고 전부 다 공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운영하면 되는데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제도 개선이 없어도요. 지난 동안의 정치와 이후의 정치 자금의 운용은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이미 풍토가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초미 관심사는 신당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내년 총선에 위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떠나고 해서 다시 아마 신당 문제가 대통령 이중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정치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오히려 신당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정계에 대한 어떤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정계 운영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혹은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은 공천권을 가지지 않겠다.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 당의 지배를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게 이양해서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제도적으로 저는 당에서 사회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공천권도 없습니다. 신당을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했을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없는 대통령에게 눈치를 보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표를 줄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표를 줄 유권자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지역 감정도 부추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홀대론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권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 말 듣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어느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한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론을 가지고 정치를 운영해가고 국회와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그러면서 공론으로 정부를 이끌어 갔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손놔버려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검찰은 자기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상더 부당한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당한 지시를 거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만 해주면 대통령은 힘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당을 좌지우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총선 좀 잊어버리랍니다. 그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저를 돕던 사람이 나가서 정치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그 몇 사람 갖고 제가 당을 만들고 국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것은 그분들이 당선돼서 대통령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의 무슨 정당 조직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 가지고는요. 그분들은 자기 정치적 길을 가는 것이고요. 역대로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뒤가 편했던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국고를 들어다가 총선 자금으로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뒤에 얼마나 엄청난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더 국정 운영을 가지고 총선에 대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의원 빼오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오히려 잃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때 했던 것보다 더 일하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에 가도 국회에서 마구 반대해도 국민들이 그쪽을 지지하죠. 왜냐하면 억지로 과반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 때문에. 차라리 소수파일 때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맞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선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고 과반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 겁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총선을 국민에게 맡긴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각종 국책 사업에서 손해를 봐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역 경기는 계속 바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소외감이나 좌절감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또 지역 화합이라든가 다른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총선에 대한 지역과 관련한 어떤 생각이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다든지 방안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역 문제를 고려해서 특별히 이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역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어서의 소외감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거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년 이전 30년 동안 대구 출신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의 자원을 주무를 때 진짜 호남을 소외시켰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30년 동안에 대구 경북이 살이 찐 부자가 됐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때 대구 경북이 덕 많이 받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경남정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구 경북이 소외됐다. 또 호남 정권 시절에 소외됐다. 그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3,700억 섬유산업 지원액이 3,670억인데요. 약 3,700억 아닙니까?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만한 집중적 투자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대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하기 따라서는 경부 고속전철도 가다가 대구에서 멈추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그건 끊임없는 논쟁거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말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손실껏 밀고 나간다. 저는 영남 사람으로서 호남당에 10수년을 몸담고 봉사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호남에만 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그렇게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소외 문제는. 그래서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동안에 대구가 왜 서울이 되지 못했냐. 이 문제를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어떤 정권이 어느 한 지역을 그렇게 지원하고 어느 지역을 소외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 그 지역의 기획 역량, 전략적 기획 역량,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이 결정한다. 나는 지역 언론이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 푸대접, 이거 100년 해봤자 그 지역에 새로운 희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언합니다. 지금도 제가 민주당인데도 호남에서 호남 푸대접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푸대접론 100번 얘기해도 노무현에는 돈 10원 더 줄 돈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쪽이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낙후된 것이라는 분명한 계량적 근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까 할 것이고 대구 경제가 실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해 나갈 것입니다. 호남 소외론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저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남 지역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